이어서 저는 증거 기록에 집에 도착해서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옷을 갈아입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당시 정신이 없었지만 너무 불편해서 간단히 세수를 하면서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증언했는데요. 저는 미리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집 구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욕실이 매우 좁은 구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좁은 욕실에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세를 취하며 불편함을 감수했을 텐데 혼자서 옷을 갈아입으셨다는 거죠?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 파일이 있었고 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이후에 그 사실에 대해서 사과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중간간으로 기소되었지만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성범죄로 기소가 되었다는 것은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는 말이고 또 불리한 증거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약 2%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성범죄로 기소가 되었다면 첫 번째로는 정말로 억울한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나치게 불리한 증거가 없는 경우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재판 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당연한 것인데요. 두 번째 조건, 그 증거를 보았을 때 너무 불리하면 안 된다는 사정은 정말로 억울하다고 해도 증거가 너무 불리하거나 하면 괜히 무죄를 주장했다가 가중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합의나 양형 주장을 통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무죄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는 제가 실제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을 조금 각색한 것인데요. 사건 내용은 이렇습니다. 20대 대학생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상대방 여성이 성관계를 가질 당시에 술을 많이 마셔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상대방 여성은 사건 당시 자신의 애플워치로 그 당시 상황을 녹음했고 사건 이후에 의뢰인에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묻자 의뢰인이 우선은 미안하다라고 한 사과 통화 녹음이 존재했습니다. 사건 내용만 얼핏 들어보면 의뢰인이 무죄를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런데 제가 증거 기록을 살펴보니까 우선 상대방이 과연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여러 곳에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준강간죄는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는 범죄인데 우선 상대방은 자신의 애플워치로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고 또 술을 마신 뒤에 1시간 이상 지난 뒤에서야 의뢰인의 집에 함께 갔으며 집에 들어갈 당시에도 누구의 부축도 받지 않고 집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의뢰인의 집에서 자신이 샤워도 했다라고 진술조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제출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피해자가 좀 힘이 없는 목소리로 명백히 아파 그만해 라고 하면서 3-4차례 정도 말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지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사건 내용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의문이 드는 지점이 그렇다면 검사는 일반 강간죄로 의뢰인을 기소하면 되는데 왜 준강간죄로 기소했는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볼 때 일단 상대방이 술을 많이 마셔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항하지 못했고 중간에 잠깐 정신이 들었을 때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겨우 녹음 버튼을 눌렀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즉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제한 뒤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정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으니까 결국 검사는 뭔가 녹음 파일도 있고 사과 문자도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죄가 있는 것 같은데 강간죄로 기소는 하지 못하겠고 하니까 그냥 준강간죄로 기소하자고 되어버린 거죠. 만일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뢰인이 준강간죄로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그런데 의뢰인은 분명히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의식이 있었다라고 저와의 상담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증거 기록을 검토했을 때 충분히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이 있었고 여러 정황상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이 있었음에도 합의금 등의 목적으로 준강간죄로 의뢰인을 고소하기 위해서 일종의 함정을 판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단계에서 무죄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법정에 불러서 증인신문을 했는데요.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 우선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집에 함께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기가 마셨다고 주장한 맥주 2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증언하는 등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일관성이 흔들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증거 기록에 집에 도착해서 평안한 복장으로 갈아입었다고 하였는데 어떤 방식으로 옷을 갈아입었는지도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당시 정신이 없었지만 너무 불편해서 간단히 세수를 하면서 욕실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증언했는데요. 저는 미리 의뢰인으로부터 당시 집 구조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욕실이 매우 좁은 구조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좁은 욕실에서 스스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세를 취하며 불편함을 감수했을 텐데 혼자서 옷을 갈아입으셨다는 거죠? 라는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서 매우 당황했었고 그 뒤부터는 제가 질문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거의 자폭 수준으로 횡설수설하면서 집에 가기 전에 자기가 또 샤워도 하고 립스틱을 고쳐 바른 뒤에 집을 나섰다라는 이야기까지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과 증인신문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무고의 동기로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였음을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 최후 진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을 했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이 욕실에서 혼자 옷을 갈아입을 수 있을 정도로 거동에 불편함이 없었고 평소 주량에 비해서 실제 마신 술의 양이 과다하지 않으며 마신 술의 양도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당시 상황을 녹음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요청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사건 이후에도 구호 요청이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아침에 샤워를 한 뒤에 화장을 고치고 정상적으로 피고인의 집을 나선 점, 기타 피고인의 집에 먼저 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서 의뢰인의 중간간 범죄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감옥에 가게 될 위기에서 극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성범죄의 경우에 기소가 되었다면 무턱대고 무죄 주장을 해서는 안 되지만 불리한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억울하다면 포기하지 않고 상대방 주장의 모순점을 정밀하게 지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증거기록상 분명히 반박할 지점들이 곳곳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